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저에게 진로라든지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쪽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이런 건설적인 계획들을 저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모델러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상은 일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내용들이. 가장 먼저 저희 모델러를 시작하기 전에 모델링을 배울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조금 호연하게 긍정적인 생각들로 극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비 지원 학원을 다녔었어요. 국비 지원이라는 그 시설들이 아무래도 정부 기관의 서로 금전적인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비 지원 시설에 가셔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많은 하기 싫은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국비 지원, 저는 8달을 공부를 했거든요. 국비 지원 학원에서 모델링 기초반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반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첫 수업 때 사람이 한 15명 정도 그걸 했었어요. 근데 다음날 다다음날 수업이 진행이 될수록 사람이 많이 없어져요. 이게 첫 수업이라든지 두 번째 수업 때 그 강사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환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미 환불을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학원하고 조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학원의 질, 좀 더 좋은 학원을 찾아서 가시는 것도 정답이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최후의 학생 3명이 남았거든요. 10몇 명 중에 3명이 남아서 3명이서 아마 반년 정도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국비지원 학원에서.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일단 주변에 휩쓸리지 말자가 가장 첫 번째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이가 그때가 좀 늦었었어요. 31살에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휩쓸린다면 내 미래가 좀 더 늦어질 수 있겠다. 모델러의 길을 선택을 하자마자 계획을 마지막까지 잘 실천을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학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처음이었어요. 완전 마약 기초 마스터 과정이니까 WER부터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날에. 역시나 똑같아요.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은 모델러 파트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강사들이 실무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다가 그 학원 선생님에게 마야 UV 피는 법을 알려드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UV 언폴드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학원 선생님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모든 학원생들이 UV 언폴드 기능으로 UV를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날부터.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모델로 시작한 지가 5년 전이에요. 5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역시 하이엔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브러쉬를 저는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마야 마스터 과정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끝날 때까지 마야 하나로만 하고 하이엔드에 어울리는 이런 노멀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에서는 지브러쉬를 쓰질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대물었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마야를 썼으니까 머드박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머드박스로 하이폴리 작업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머드박스랑 마야의 이런 텍스처들을 공부를 하고 포토샵 역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이랬었습니다. 충격적인 게 2개가 나왔는데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엎드려서 주무십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 역시 학원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로 취업을 못했습니다. 역시나 취업을 못했지만 주변이 휩쓸리지 말고 나는 모델러가 되겠다라는 길을 선택을 해서 눈 뜨자마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델링을 집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트폴리오로 취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쩌다가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 이메일로 피드백을 한 달에 2번 정도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제 모토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모델러는 일단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직업의 전문적인 기술직이다 보니까 프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게 돈을 받으면서 모델링을 하는 입장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마인드가, 모델러로서의 마인드가. 점점 더 이거를 일로서 모델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 겉돌아요. 모델러 신입으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번째로 들었던 건 한 모델링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분에게 들었던 것 중에 캐릭터 모델링을 2주에 하나씩 끝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좀 충격적인데 2주라는 건 모델링 텍스처까지, 모델링 UV 텍스처까지의 과정을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깅 없이, 그리고 포즈는 T포즈로. 그분의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 모토가 돼서 아직도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과정들을 버리고 가자 이겁니다. 저는 모델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랬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과잉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들, 구글링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과잉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의존도가 계속 점점 더 주변에 휩쓸리기 시작을 하고 뚝심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자신을 잊어버리시고 의욕도 잊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델러의 길을 선택을 하고 모델러로 취업이 성공하기까지, 프로가 되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 라이브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한번 의심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생각이 먹히게 됩니다. 점점 더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좀 더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주변이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모든 분들의 워크플로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지 저렇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보면은 점점 그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기 자신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주변의 면목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뚝심이 필요해요. 이 일을 마지막까지 무사히 완수를 해서 취업 그리고 프로가 되는 길까지. 그래서 주변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취업 준비를 할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모델러가 된다는 꿈을 이루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3년 후에는 자기가 모델로 일하고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현재 저도 직접 경험을 했지만 동료들이 10명이 있다면 모델러로 남아있는 사람은 2년 뒤에 5명,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40, 50%는 다른 길로 가거나 모델러의 길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거를 대학교 있을 때도 느꼈어요. 조속과를 들어가려면 실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생하고 조소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2, 3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짧게는 1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입학을 하고 한 학기 다니고 자퇴를 하거나 다시 재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꿈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대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계입니다. 모델러라는 세계가 어지간한 동기,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해서 모델러의 길을 준비를 했는지 동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만든 캐릭터들이 어딘가에 등장을 하는 것을 꿈꾸면서 상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게임을 좋아해서 모델러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길이 유망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거나 취업 전망이 좋다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입니다. 구조조정에도 취약하고 언제든지 프로젝트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바늘구멍이에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들은 몇 군데밖에 없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건 첫 회사에 그렇게 목을 매지 마세요. 첫 회사가 어떤 회사고 연봉이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잘 조율을 해서 이 정도는 오케이, 여기서 경력을 쌓고 두 번째 회사에서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좋아하는 회사 프로젝트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첫 회사가 연봉이 좋고 복지가 좋은 회사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탄탄대로로 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첫 번째 조건에 맞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연봉은 낮고 프로젝트는 처음 보는 프로젝트고 복지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굉장히 부조리한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경력을 쌓은 다음에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경력을 쌓으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면서 두 번째는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갈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존재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주변이 휩쓸리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시간, 남는 시간에도 모델링 공부라든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델러 프로가 되는 길은 제가 공부했던 때랑은 좀 다르겠지만 저 역시 같은 길을 걸었었고 그때 힘들었던 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튜토리얼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취미생활이기도 하지만 그런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더 크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좀 더 의심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모두 좋은 회사에 입사하시고 가슴도 펴고 어깨도 펴고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